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비전 검증은 이미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상대로 한 소득 지원 사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기양심과 안이함으로 구멍 뚫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이용객들이 주차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초 승용차 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교사 배구대회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배구대회를 위해 관련 지침까지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V 토론이나 거리 유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후보들이 어떤 정책,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나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흘리는 네거티브가 판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거티브 공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정책 선거는 이미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정말 내가 이거를 잘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서로 깎아내리기 식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각 후보들의 약점을 좀 가지고 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를 좀 보잖아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제대로 좀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조금 위협하다는 이런 느낌이 있죠. 대선 운동이 중반전으로 들어서면서 TV 토론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는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음해나 다름없지만 각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면서 자제는커녕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급조된 60일간의 대선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네거티브를 통해서 상대방 표를 깎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각 캠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가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비전은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책과 공약 개발에 소홀해지고 공약을 만들어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내용이 급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사실 아마 후보자 본인들도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는 후보가 얼마나 될까요? 감추어졌던 부분들을 갖다 들춰내는 그런 네거티브가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상대방 흠집내기보다 정책과 공약, 비전 검증을 기대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오히려 정치권이 정치 혐오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 당선 이후 모두 다 실현되리라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임기 동안 꼭 하겠다고 발표한 공약인데 왜 지켜지지 않는지 취재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복 공약은 7개 분야에서 28개 세부 사업, 이 가운데 수송기기 LED 융합산업 실증사업, 제2 국가 핵융합연구소 설립, 국립 세계 민속박물관 건립 등 10개 사업은 5년 동안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28개 공약 중 10개, 즉 3개 중 1개꼴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3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대선 공약은 지자체가 공약 사업을 개발하면 후보 캠프가 취사 선택하게 되는데 일단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고 보자는 지자체와 공약을 통해 지역민의 환심을 사려는 캠프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공약이 부풀려집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실현 가능한 사업에다 민원성 사업도 섞여 있어 공약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SOC 사업은 대체로 반영되는 반면 구체적인 산업 분야는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17개 시도에 중복 사업이 많은 것도 공약 미이행의 주된 사유입니다. 예산이 줄여지는 과정에서 날아가는 사업도 있고 예타 사업 회복하니까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부족하다 해서 날아가는 사업도 있고. 경상북도는 이번 대선에도 7개 프로젝트에서 30개 분야, 90개 세부 사업을 발굴해 캠프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17개 시도의 중복 사업으로 예상되지만
헛공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약 개발 및 채택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은 지역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 얘기가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어젯밤 의원총회를 통해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3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서 대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이 당 차원에서 홍준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접촉에 나설 경우 유승민 후보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김무성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 등 후폭풍이 클 전망입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언급한 사실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긴급 논평을 내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 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일 관계의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백화점 고객을 제외한 복합환승센터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0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한 개층에는 어느 정도 주차 차량이 있지만 한 층만 내려갔더니 텅 비어 있습니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요금은 10분에 1,000원으로 KTX를 이용해 서울에 볼일을 보고 올 경우 주차 요금이 KTX 운임료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처음에 환승센터 개장할 때 주변 교통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조성수요 관리 차원에서 이제 주차 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지 않습니까? 승용차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백화점 이용 고객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어 복합환승센터 주차장은 사실상 백화점 전용입니다. 이 때문에 백화점 고객과 환승센터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KTX나 버스 승차권 영수증을 내면 주차 요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각 층이 많이 활용도가 낮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누면은 이런 주차 요금 문제 시비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화점 측은 하루 최대 부가 요금을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한편 복합환승센터 고객에게는 1시간까지 주차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이 주차장 소유주지만 주차 요금은 대구시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허가받았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앞 고가차로 공사가 끝나는 10월까지는 현재 주차 요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걱정보다 교통 체증이 심각하지 않은 만큼 주차 요금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뒤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 경상북도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우선 농민 소득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청도군의 한 농촌 체험 사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도군의 한 농촌 체험 시설입니다. 지난 2012년 농가 수익 사업을 한다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소득사업 육성 명목의 보조금 2억여 원을 받았지만 최근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이 아닌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조합원 수가 급감했고 3년째 조합원은 5명뿐입니다. 처음부터 저도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후회스럽고 잘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수가 규정에 이처럼 미치지 못하면 관할 기관인 청도군에 신고해야 하고 청도군은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 보조금 회수 명령을 내려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청도군은 지난해 원활한 사업을 당부한다는
한 차례의 협조 공문만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통자 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서 이제 체험 시설에는 청도 지역 농촌 특색과 상관도 없는 커피 볶는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으로 산 장비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험 시설을 담보로 억대의 돈을 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5년 넘게 지속되면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청도군과 경상북도는 어떤 강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청도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 달 23일까지 조합원 수를 채울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 같은 보조금 사업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엔 일단 주인 없는 돈이니 바꿔보자는 사업자의 비양심과 배정된 예산이니 실적을 위해서 쓰고 보자는 행정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 기자입니다. 청도군의 이 체험시설 운영조합은 5년 동안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고 청도군에 신고했습니다. 2억여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는데 한 달 소득이 50만 원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은 지금까지 105개 업체에 2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한 개 업체에 평균 2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지난 2015년 기준 연평균 수익이 2억 원을 넘는 업체는 28개로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눈먼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예산 지원이나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지자체나 당사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한 이런 경우가 아닌가. 경상북도나 일선시군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만 했을 뿐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 교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보고도 업체들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사후 관리가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침 개선을 통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으로 확보한 재산들은 10년이 지나면 관리 기간이 끝나면서 사업 실정이나 관리 규정 준수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체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어긴 곳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나 수급 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전에 사업의 효과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꼼꼼한 보조금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산농협 권총 강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산경찰서는 피의자 김모 씨가 탄창을 버렸다는 지하수 관정에서 실탄 7발이 든 탄창을 발견해 실탄 18발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권총 유입 경로는 피의자가 2003년 직장 상사 지인의 집에서 권총을 훔친 점을 토대로 당시 상사와 숨진 상사 지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열리는 대규모 초등학교 교사 배구 대회 논란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일과 시간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살펴봤더니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이 자체 지침까지 어겨가며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교총이 주최하는 대구 초등교사 배구 대회에는 83개의 학교가 68개 팀을 구성해 참가하고 있습니다. 9인제 배구로 한 번에 1,000명 가까이 대회에 참여합니다. 9명에다가 후보들 서너 명씩 이렇게 하면은 한 번 10여 명이잖아요. 네. 거기다 응원단 그다음에 뒤에 간식도 준비해 가는 팀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면 1,000명이 배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대구시 교육청은 이 배구 대회에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본선과 예선 경기 참가는 출장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 목적으로 참가하신 부분은 출장을 인정을 한다고 하시고 출장을 인정을 해드린다니까요.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의 이제 일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학교 경영 가이드북에는 교원단체 주최 체육 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출장 불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스스로 지침을 어겨가면서 교사 배구대회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학교에서 일과 시간 연습이 꺼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한 3시에 수업 마치고 수업 땡 하자마자 뭐 배구 강당에 모여 배구 하기 시작하면은 4시 반까지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대구시 교육청의 행정이 새학기 시작과 함께 터져나온 일과 시간 배구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교사 배구 대회가 교사 업무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새학기 초 교사들이 교육활동이 아닌 특정 단체의 배구 대회 참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업무 시간 외회하거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황금은어 양식 사업이 연이은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영덕에서만 잡힌다는 황금은어를 특산물로 육성하기는커녕 축제에 쓸 물량마저 없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 쓰는 딱한 형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의 응원을 받은 어린 은어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작년 가을 50촌에서 포획한 어미 은어에서 채란해 지금껏 키워왔는데 올해가 마지막 방류가 될 처지입니다. 영덕군의회가 인건비 등 9천만 원을 1차 추경에서도 승인해주지 않아 양식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식이 중단되면 당장 축제에 쓸 은어를 전량 외지에서 사와야 합니다. 지난해 축제 때 은어가 부족해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체험용으로 이제 잡이하는 언어가 있고 둘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먹거리로 구이용 또 시식용이 있으며 두 가지 나누는데 사실 좀 작년에 양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은어가 나지 않아도 70만 명이 찾아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키운 봉화군의 사례가 부럽기만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덕 50촌에서만 난다는 황금은어. 유난히 은어를 좋아하는 일본 낚시객들도 탐을 내는 특산물입니다. 해마다 좀 고기가 자꾸 줄거든요. 뭐 양식을 해가지고 많이 방류해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즐길 수 있는 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했으면 좋죠. 영덕군 의회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은어 양식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식장에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수질을 비교한 최근 검사에서 양식장 내에서의 산소 공급으로 총 질소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오히려 개선됐고 질산성 질소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항목도 그다지 악화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는 연간 1회 사용에 그칩니다. 선별하고 나서 비늘이 탈락하여가지고 그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1년에 1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덕이 특산물인 대게와 송이는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증식할 수 없지만 양식이 가능한 은어는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가 시립희망원을 관리 운영할 수탁법인 모집 재공고를 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이라는 자격 조건을 없애고 지난달 3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신청한 법인이 없어 이번 달 28일까지 다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희망원 대책위는 한 곳만 신청하거나 수의 계약이 이뤄질 경우 특혜 등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금호공대가 오늘부터 총장 직무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어제 김영식 전 총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교육부가 금호공대가 요청한 총장 임용 후보자 2명의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호공대 외에도 전국 8개 국립대 총장이 공석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선거 지원단을 통한 순회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